2006년 5월 17일 새벽입니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의 작은 항구였죠.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그 새벽, 한 남자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진호, 24살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빚을 피해 내려온 사람이었죠. 그의 방엔 반쯤 싼 가방과 배터리가 닳아 꺼진 은색 폴더폰, 그리고 붉은 얼룩이 묻은 수첩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돌아오면. 그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그는 항구 끝에 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 어부는 이렇게 말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파도조차 멈춘 듯한 새벽. 그는 그렇게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났습니다. 시신도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그의 폴더폰 통화 기록에 남은 태국 국제번호뿐이었죠. 그건 그가 세상과 마지막으로 연결됐던 신호였습니다. 그는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간 걸까요? 이진호라는 이름은 그날 이후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진호는 1982년생 24살 청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죠. 2005년 가을,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완도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속옷 몇 벌과 면도기, 그리고 빨간 글씨로 가득한 독촉장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그는 현관문에 붙은 빨간 딱지를 떼어냈습니다. 채무자, 이진호, 즉시 연락 바람. 그 문구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용기가 없었죠. 2006년 초, 한국은 신용불량자 372만 명 시대였습니다. IMF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카드 대란이 지나갔던 시기였죠. 이진호도 그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대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성실했지만 3년 뒤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보증을 섰던 선배는 사라졌고 남은 건 890만 원의 빚뿐이었죠. 새벽 배달, 밤 택배, 주말 행사 아르바이트, 잠은 하루 4시간, 밥은 삼각김밥 1개. 그렇게 버텼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연체료가 연체료를 불렀죠. 2005년 가을, 빚은 1,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진호 씨 맞죠? 오늘까지 안 갚으시면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어머니, 대신 갚으시겠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루 50통이 넘는 전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32건. 그는 더 이상 휴대폰을 켤 수 없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은 거죠. 완도로 내려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빚 탈출 모임에서 한 글을 본 겁니다. 완도 약산면, 어촌계 일손 구함, 숙식 제공, 신분 확인 안 함. 그는 다음 날 바로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완도까지 6시간. 창밖으로는 끝없는 산과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약산면은 인구 800명의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항구엔 낡은 어선 20척, 공기는 생선 비린내로 가득했죠. 그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루 일당 4만 원. 숙소는 창고 옆 컨테이너를 개조한 방이었죠. 3평 남짓한 공간, 녹슨 침대와 깨진 거울 하나. 하지만 그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적어도 여긴 독촉 전화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일은 곧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선이 들어오면 생선을 나르고 그물을 정리하고 얼음을 채웠죠. 손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서울서 온 청년이 성실하다는 말이 돌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항구 끝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엔 동전 한 움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었죠. 진호야, 어디 있니? 괜찮아요. 엄마, 곧 돈 보내드릴게요. 그런 말 하지 마. 돈은 됐어. 너만 무사하면 된다. 어머니는 57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을 키운 분이었죠. 손목은 부었고 기침이 잦았지만 항상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참을 부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2006년 봄 채권자들은 다시 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문 앞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죠. 이진호 씨,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달만 일하면 300만 원 줄게. 전화 받는 일이야. 어렵지 않아. 그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끈질겼습니다. 이건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5월 16일 밤, 이진호는 가방을 쌌습니다. 반만 채웠죠. 흔적을 남겨야 해. 그래야 진짜 사라질 수 있어. 그날 밤 그는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돌아오면. 그 문장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 지쳐 있었죠. 숨고 싶었습니다. 그냥 조용히요. 2006년 5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의 작은 항구는 고요했습니다. 물 위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파도는 마치 숨을 죽인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마을의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항구 쪽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엔 원래 짖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 유일하게 깨어 있던 사람은 어부 김대식 씨였습니다. 그는 새벽 조업 준비를 위해 배로 향하던 중이었죠. 4시 20분쯤 됐을 겁니다. 방파제 끝에 누가 서 있었어요. 처음엔 낚시꾼인 줄 알았죠. 근데 이상했어요. 낚싯대도 없고 그냥 바다만 보고 서 있었거든요. 혼자서요. 5월인데 얇은 반팔티 하나만 입고요. 김 씨는 그저 남의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배에 올라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 다시 고개를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게 이진호의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어촌계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컨테이너 숙소 관리인 박영자 씨였습니다. 계장님, 이상한데요. 진호 씨가 방문을 열어놓고 나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계장 박종민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 왔는데 그 친구 무단결근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들은 곧장 숙소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안엔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방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했고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옷장은 반쯤 열려 있었고 세면대엔 칫솔과 치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반쯤 싼 가방 하나, 속엔 속옷 2벌, 양말 3켤레, 면도기, 그리고 현금 23만 원이 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왜 돈을 두고 갔을까? 박 씨는 가방 밑을 살폈습니다. 그때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무선 수첩,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5일, 완도 도착, 새 출발. 이번엔 꼭 성공하자. 그 뒤로 짧은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11월 18일, 첫 월급 12만 원, 어머니께 8만 원 송금. 12월 3일, 김 선장님이 소주 사주셨다. 좋은 사람들이다. 1월 7일, 설 명절이 두렵다. 집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 중간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번 마이너스 890만 원, 2번 마이너스 340만 원, 3번 마이너스 180만 원. 빚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5월 16일.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숨는 거다. 돌아오면 문장은 거기서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끝엔 붉은 얼룩 하나. 박 씨는 손을 떨었습니다. 피일까? 아니면 커피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2시 완도경찰서 이성훈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배터리가 분리된 폴더폰이었죠. 형사는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을 켰습니다. 부재 중 전화 127통, 문자 89건, 대부분 입금 확인 안 됨, 즉시 연락 요망. 마지막 통화 기록은 5월 16일 밤 11시 47분, 국가번호 66 태국이었습니다. 통화 시간 3분 42초. 태국? 왜 하필 태국이지? 이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후 4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해경, 주민들이 항구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신발 한 짝, 옷가지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5월 18일 새벽, 수색 이틀째,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형사는 휴대폰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긴 연결음 뒤에 들려온 음성.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이틀 전까지 사용되던 번호였습니다. 누군가 끄는 겁니다. 5월 19일 오후, 이진호의 어머니가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57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컨테이너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여기 있었구나. 이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호 씨가 최근에 이상한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있었어요. 5월 초에 전화했어요. 곧 큰돈이 생긴다고. 빚 다 갚고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큰돈이라니요? 몰라요. 그냥 걱정 말라 그랬어요. 웃으면서요. 그렇게 밝은 목소리는 오랜만이었어요. 5월 20일.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이진호는 실종자로 공식 분류되었습니다. 시신도 범죄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마음 한켠이 계속 걸렸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수첩에 찢긴 페이지, 태국의 국제번호,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형님. 조각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맞춰줄 손은 없었습니다. 항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선이 드나들고 마을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파제 끝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진호, 그 이름은 그날 새벽 이후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06년 5월 19일 오전 8시입니다. 완도경찰서 2층 회의실, 형사 이성훈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드에는 이진호의 사진과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었지요. 5월 16일 밤 11시 47분, 태국으로 마지막 통화. 5월 17일 새벽 4시 20분, 방파제에서 목격. 그 이후 행방불명입니다. 회의실엔 경찰 4명, 해경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과장 정민철이 물었습니다. 자살 가능성은요? 이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낮습니다. 유서도 없고 방은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방에 현금 23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돈을 챙겨둘까요? 그럼 도주입니까? 해경 수사관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빚 때문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두고 갔습니다. 도주하는 사람이 연락수단을 버릴까요? 그리고 이 태국 번호, 통화 직후에 끊겼습니다. 너무 절묘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실종 사건으로 접근합시다. 광역 수배를 내리고 주변 조사 철저히 하세요. 같은 날 오전 10시 해경 특수구조대가 투입됐습니다. 잠수사 6명이 항구 주변 해저를 수색했습니다. 수심은 15m, 시야는 흐렸고 해초와 폐그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잠수사 박준영은 수중 랜턴으로 구석구석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바위 틈, 어선 잔해, 통발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경 책임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범위를 넓혀라. 조류를 고려하면 5km까지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 오후 2시 완도군 전역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진호 24세 남 5월 17일 새벽 실종. 키 173cm, 체중 65kg. 실종 당시 회색 티셔츠, 청바지 착용 추정. 목격자는 완도경찰서로 연락 바랍니다. 증명사진 속 그는 짧은 머리와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눈빛만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착한 친구였는데 빚쟁이들이 너무 괴롭힌 거 아냐? 5월 20일 수색 나흘째였습니다. 경찰은 이진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5월 16일 저녁 6시 그는 마을 슈퍼에서 라면과 담배를 샀습니다. 주인 오순자 씨는 기억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인사하고 계산하고 달라 보인 건 없었어요. 저녁 7시 30분 그는 공중전화 부스에 있었습니다. 이웃 김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한참 통화하더라고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근데 진호 씨는 원래 밝은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밤 9시 그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행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밤 11시 47분 태국으로 마지막 전화. 그리고 새벽 4시 20분 방파제에서의 목격. 그 사이 4시간 반.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영사는 직접 걸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에서 방파제까지 약 800m.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충분한 시간. 하지만 CCTV는 없었습니다. 2006년 완도 약산면에는 단 한 대의 감시 카메라도 없었죠. 5월 21일 이영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진호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옛 원룸은 폐허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나갔어요. 월세 2달 밀리고 사라졌죠. 조용한 친구였어요. 그가 일했던 구로공단의 플라스틱 공장은 이미 폐업 상태였습니다. 인근 식당 주인은 기억했습니다. 이진호요? 성실했어요. 점심도 꼭 김치찌개 시켜 먹었죠. 근데 보증을 섰다던데요. 선배가 돈 들고 튀어서 빚이 다 넘어갔다더라고요. 경찰은 채권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대부업체 3곳, 캐피탈 2곳. 모두 비슷한 답이었습니다. 처음엔 갚았어요. 근데 2005년 여름부터 연락이 끊겼죠. 협박한 적 있습니까? 협박이라뇨? 우린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엔 하루 50통 넘는 전화와 문자. 어머니 댁으로 찾아간다. 직장에 알리겠다는 문구가 빼곡했습니다. 5월 23일 수색 일주일째. 해경은 완도 앞바다 전역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헬기까지 띄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침묵했습니다. 이진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님이라 불린 인물도 수사했습니다. 중년 남자, 키 170cm, 검은 점퍼. 하지만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도 이름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이 형사는 완도읍의 대포폰 판매상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2006년엔 단속이 느슨했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형식적이었지요. 5월 25일 태국 전화번호 수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국제형사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번호는 방콕 시내의 선불폰이었습니다. 가입자 정보 없음. 5월 17일 이후 사용 기록 없음. 추적 불가였습니다. 이 형사는 마지막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보이스피싱. 2006년 막 한국에 상륙하던 신종 범죄였지요. 태국과 중국에 조직이 있었고 합법적인 텔레마케팅이라 속여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속았습니다. 그는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했습니다. 최근 완도 지역에서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까? 완도는 모르겠지만 전남권엔 몇 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태국으로 보내는 수법입니다. 이진호란 이름은요? 그쪽은 실명 안 씁니다. 다 가명입니다. 5월 28일 이진호의 어머니 김순자 씨가 다시 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항구를 걸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방파제 끝에 앉아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진호는 착해요.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월 1일 수색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서는 없습니다. 자살과 가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태국 전화는 수사 중입니다. 가족에게 전할 말은? 경찰은 침묵했습니다. 컨테이너 방은 비워졌습니다. 수첩, 휴대폰, 옷까지, 현금. 모두 증거로 남았지만 그 어떤 것도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진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 형사는 사건 파일을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도의 바다는 고요했고 아름다웠으며 잔인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혔을까요? 그렇게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안개가 짙은 새벽이면 방파제 끝에 누군가 서 있다고요. 마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처럼요. 2006년 6월 3일입니다. 첫 기사가 나갔습니다. 지역신문 완도타임즈였죠. 청년 실종, 빛 독촉 시달리다 바다로. 작은 3단 기사였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과 200자 남짓의 짧은 글. 별다른 반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5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한 일간지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청년, 완도서 잠적.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최근 정체불명의 남성과 접촉했으며 실종 직전 태국으로 국제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 한 줄이 불씨가 됐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범죄 가담 후 도주설, 1,400만 원 빚쟁이, 범죄 조직의 포섭. 기사는 쏟아졌습니다. 이진호는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실종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었죠. 죄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만 했지만 언론은 그 말을 연루 확실로 바꿨습니다. 사실 확인은 없었고 검증도 없었습니다. 오직 클릭 수와 헤드라인 경쟁만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빚 갚기 싫어서 범죄자 된 거지. 불쌍한 척하지 마라. 이런 놈들 때문에 사회가 병드는 거다. 2006년에 온라인은 거칠었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사람들은 가차 없었지요. 이진호는 실종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완도 약산면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6월 7일 마을 이장 김영수 씨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진호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돈 생기면 남한테 나눠주는 아이였어요. 방세도 미리 주고 갔고 어르신 심부름도 잘했어요. 그런 애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어부 김대식 씨도 증언했습니다. 진호는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빚쟁이들이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 애가 더는 못 버텼던 거예요. 하지만 마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신문엔 조그맣게 실렸습니다. 삼면하단, 제목은 이랬습니다. 마을 주민들 착한 청년이었다 주장. 그 한 단어, 주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이견이 되었고 언론은 오히려 범죄자를 감싸는 마을로 몰아갔습니다. 한 방송국이 완도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엔 이장의 증언은 10초. 경찰의 수사 중입니다. 멘트는 1분이었습니다. 균형은 없었습니다. 편집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죠. 6월 중순, 여론은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다른 한쪽은 말했습니다. 사회가 만든 피해자다. 온라인 커뮤니티 빚 탈출 모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진호 씨를 아십니까? 그는 우리 중 한 명입니다. 빚 때문에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 그게 진짜 범죄 아닙니까? 추천 894개, 댓글 327개.
하지만 포털 메인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알고리즘은 그 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 시민단체 비즈로부터의 자유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완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고리대금과 불법 채권 추심의 피해자입니다. 연 300%의 이자, 하루 50통의 협박 전화. 이게 정말 합법입니까? 이진호 씨를 찾아주십시오. 하지만 기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지역신문 기자들 뿐이었죠. 중앙 언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낡은 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6월 말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선 연쇄살인 사건이 터졌고 부산에선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뉴스는 새 사건으로 덮였고 이진호의 이름은 자막에서 사라졌습니다. 7월이 되자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완도 청년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 물으면 대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미제 사건이라는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8월 어머니 김순자 씨는 홀로 싸웠습니다. 그녀는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원실로 가세요. 민원실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작성하시고 기다리세요. 그 뒤로도 아무 소식은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진호를 지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고 광고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2번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바다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남은 것은 경찰 파일 한 권과 어머니의 눈물뿐이었습니다. 사회는 그를 잊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말이죠. 2007년입니다. 1년이 흘렀지만 완도 약산면은 여전했습니다. 어선들은 새벽마다 출항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물을 손질했지요. 하지만 이진호가 머물던 컨테이너는 비어 있었습니다. 문엔 자물쇠가 걸렸고 창문엔 먼지가 쌓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 청년이 살던 곳이지. 하지만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죽음도 실종도 삶을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5월 17일 실종 1주기. 어머니 김순자 씨가 완도를 찾았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지요. 그녀는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다는 그곳. 무릎을 꿇고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어디 있니? 엄마가 또 왔어. 내가 좋아하던 호두과자도 가져왔단다.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만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갔습니다. 그녀는 해질녘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데려갈 때까지요. 2008년 컨테이너에 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 즈음의 남자였습니다. 역시 빚을 피해 내려온 사람이었지요. 관리인 박영자 씨가 방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전에 실종된 사람이 있었어요. 기분 나쁘면 다른 방 줄까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는 6개월을 살다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몇 사람이 드나들었지만 모두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이진호의 흔적은 점점 지워졌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완도까지 밀려왔습니다. 어선 2척이 폐업했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이진호를 기억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부 김대식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이장 김영수 씨는 부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이진호의 이야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2010년 실종 4주기입니다. 김순자 씨는 다시 완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 이진호의 누나가 함께였지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진호는 안 돌아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진호는 살아있어. 엄마는 느껴.
어딘가에서 살아있어. 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2012년 완도군청은 항구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광형 어촌마을 조성, 낡은 창고를 허물고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도 철거 대상이었지요. 주민설명회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실종된 청년은요? 혹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공무원은 서류를 뒤적이다 말했습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이미 6년 전 일이고 종결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진호는 공식적으로도 지워졌습니다. 2013년 포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밀어버렸습니다. 철제 벽이 무너지고 낡은 방은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가 누웠던 침대, 적어 내려간 수첩, 바라보던 창문,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다뷰 게스트하우스, 하얀 벽, 큰 창문, 깨끗한 침대. 관광객들이 웃으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와, 바다 진짜 예쁘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살았고 울었고 사라졌다는 것을. 2015년 어머니는 여든이 되셨습니다. 이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딸이 부축해 완도를 찾았지만 방파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았지요. 항구 입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이제 너한테 갈 수 없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진호도 엄마 아프면 슬퍼할 거예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완도에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2017년, 실종 11년. 이제 마을에 이진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항구엔 관광객이 늘었고 카페에는 음악이 흘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엔 젊은이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이진호가 마지막으로 섰던 그 방파제였습니다. 낡은 등대엔 새 페인트가 칠해졌고 빨간색이 선명했습니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단 하나, 바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실종 13주기. 이진호의 누나가 혼자 완도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치매가 왔습니다. 이젠 이진호를 기억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누나는 게스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진호야, 여긴 이제 내가 살던 곳이 아니야. 그녀는 방파제로 걸어가 끝에 섰습니다. 바다는 여전했습니다. 동생아, 한 번만 나타나줘. 파도만이 대답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완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문을 닫고 카페는 텅 비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이진호를 떠올렸습니다. 새로 이사 온 카페 주인 최민수 씨였습니다. 여기 옛날에 실종 사건 있었다면서요? 그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낡은 기사, 흐릿한 사진. 이진호, 24세, 실종. 지금 살아있으면 39이겠네. 2022년, 항구의 벤치가 교체되었습니다. 이진호가 앉아 담배를 피우던 그 벤치. 관리소 창고 구석에 있던 나무 벤치는 결국 버려졌습니다. 마지막 물리적 흔적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어머니 김순자 씨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8,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진호야, 엄마가 먼저 간다. 장례식엔 완도 사람도 기자도 없었습니다. 딸은 혼자 어머니를 보내며 영정 옆에 이진호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24살 청년. 영원히 늙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진호야, 이제 엄마랑 함께 있어. 2024년, 완도 약산면은 변했습니다. 인구는 500명으로 줄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반쯤 비어 있었고 관광객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진호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 기록 속 한 줄만 남았습니다. 2006 실종 -17점 이진호. 이제 그 파일은 먼지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끊임없이.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19년이 흘렀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파도만이 끝없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2022년 7월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 오후 3시 40분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 완도에서 실종된 청년 있잖아요. 2006년에 받은 사람은 KBS 시사기획팀의 강수진 PD였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 사건. 왜 그러시죠? 그 사람 봤어요. 태국에서요. 전화를 꺼니는 42살 김동현 씨. 바다왕 동현이라는 낚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독자 8만 명. 그는 지난해 12월 푸켓으로 낚시 여행을 갔습니다. 파통 비치 근처에 서울집이라는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주방에서 일하는 남자,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한국 돌아와서 다큐 보는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이진호요. 눈빛이 똑같았어요. 강 PD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16년 전 실종자를 태국에서 봤다고? 너무 극적이었죠. 하지만 김 씨는 말했습니다. 영상에 나와요. 제 브이로그에. 강 PD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바다왕 동현 태국 푸켓 낚시 여행 3편. 영상 7분 23초. 식당 장면이 나옵니다. 주방 쪽을 스쳐 지나가는 남자 한 명. 흰 셔츠, 짧은 머리, 옆모습. 단 2초. 하지만 윤곽이 보였습니다. 강 PD는 화면을 캡처해 이진호의 2006년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턱선, 코, 귓불 모두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녀는 즉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완도 실종자. 태국에서 목격됐답니다. 국장은 냉소적이었습니다. 16년 전 사건을 지금 다시 시청률이 나올까? 시청률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7월 15일 강 PD는 완도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했고 후임자는 사건조차 몰랐습니다. 2006년 사건이요? 파일 찾아봐야겠네요. 경찰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PD는 직접 나섰습니다. 7월 20일 취재팀 3명과 함께 태국 푸켓으로 향했습니다. 파통 비치, 해변은 붐비고 거리엔 다시 관광객이 넘쳐났습니다. 서울집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엔 한글과 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실례지만 여기 한국 남자분 일하시죠? 주방에서 나온 여자는 경계했습니다. 왜요?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 없어요. 작년에 그만뒀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어느 날 안 왔어요. 강 PD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맞나요? 여자는 사진을 보고 잠시 머뭇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하네요. 근데 이름은 달랐어요. 뭐라고 불렀죠? 김민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민수. 나이는요? 40쯤? 조용했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취재팀은 게스트하우스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곳 중 단 한 곳이 반응했습니다. 블루웨이브 게스트하우스. 주인 쏨차이 씨가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 204호 살았어요. 작년 12월까지. 지금은요? 떠났어요. 짐 두고 그냥 나갔어요. 쏨차이 씨는 낡은 배낭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옷 몇 벌, 칫솔, 면도기, 그리고 수첩 한 권.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여기선 괜찮다. 아무도 모른다. 7월 23일. 취재팀은 푸켓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록은 없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의 한국인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많아요. 찾기 어렵습니다. 푸켓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CCTV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낮았죠. 강 PD는 결국 귀국했습니다. 7월 28일 회의실. 사진 하나, 수첩 하나. 이걸로 방송이 될까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속보로 내보내죠. 제보를 받아보면 됩니다. 8월 1일 밤 뉴스 단신이 나갔습니다. 2006년 완도 실종자 이진호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태국 푸켓에서 목격됐습니다. 40초짜리 짧은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6년 만에 살아 있었다고? 보이스피싱 조직 숨은 거 아냐? 새 삶을 살고 있는 거지. 8월 3일 완도경찰서가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형사 박준혁이 배정됐습니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06 실종 -17점 이진호. 서류엔 태국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추적 실패했던 번호. 박 형사는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2주, 3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태국 경찰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의 한국인, 2018년 12월 19일 끄라비 해변에서 실종, 시신 미발견, 추정 사망, 또 실종이라고요? 강 PD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끄라비로 향했습니다. 라일레이 비치, 절벽 아래의 푸른 바다, 그곳에서 김민수, 즉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말했습니다. 조용했어요. 혼자였고 어느 날 그냥 바다로 걸어 들어갔대요. 왜요? 몰라요. 그냥 슬퍼 보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강 PD는 퍼즐을 정리했습니다. 2006년 완도 실종, 2018년 끄라비 실종, 2021년 푸켓 목격. 시간이 안 맞아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럼 2018년 실종자는 다른 사람 아닐까요? 하지만 이름이 같아요. 김민수. DNA 대조가 요청됐습니다. 이진호의 누나 이정숙 씨가 시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온 결과는 판정 불가. 4년이 지난 유류품은 이미 손상돼 있었습니다. 9월 10일 취재는 중단됐습니다. 증거 불충분. 방송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일 수도 있어요. 강 PD의 외침에도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가 약해. 오보면 끝장이야. 이정숙 씨는 전화를 받고 울었습니다. 진호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어 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거기 있니? 겨울이 왔습니다. 사건은 다시 묻혔습니다. 남은 건 음모론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숨겼다. 민수는 다른 사람이다. 정부가 진실을 감췄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살았을지도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또 한 번 모든 비밀을 품었습니다. 끝없이 깊은 침묵 속으로 2025년 5월 17일 이진호가 사라진 지 정확히 19년이 되는 날 완도 약산면의 항구는 조용했습니다. 관광객 몇 명이 커피를 마시고 노인들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주말. 하지만 이날만큼은 누군가 그를 기억했습니다. 방파제 끝에 꽃다발 하나, 하얀 국화 5송이, 카드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 오빠, 19년이네요. 누나가 또 왔어요. 그녀는 이정숙 씨, 51살, 흰머리가 섞인 얼굴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찾는 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 정말 태국에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이었을까? 파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년에 또 올게. 그때까진 제발 알려줘. 완도경찰서 형사과 박준혁 형사는 여전히 이 사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3년째 서랍 안엔 낡은 파일 하나. 2006 실종 -17점 이진호. 그는 가끔 꺼내봤습니다. 이 사건 뭔가 있어. 분명히 그는 자비로 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끄라비
라일레이 비치. 7년이 지난 해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회자됩니다. 유튜브 미스터리 탐구 생활. 완도 실종 청년의 미스터리. 그는 정말 태국에 있었을까? 조회수 87만. 댓글 2,300개. 진짜 무섭다. 보이스피싱 조직 같아. 그냥 새 삶을 산 거 아닐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레딧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2006 완도 Missing Person Case Still Unsolved. 외국인들까지 흥미를 보였죠. Death-driven disappearance. 태국 연결이 의심스럽다. 한 유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3년 푸켓에서 한국인 주방장 봤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조용했어요. 사진은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완도의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귀촌한 청년들, 새로 생긴 카페들. 그들은 이진호를 몰랐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기억했습니다. 옛 이장 김영수 씨, 85, 요양원에서 말했습니다. 그 애 착했어요. 내가 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그의 친구 어부 김대식 씨는 202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진호라는 청년,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함께 2025년 4월 한 다큐 제작사가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실종의 흔적 바다가 간직한 이름. 감독 이민호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2000년대 청년들의 절망, 빚에 짓눌린 세대의 초상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반대했습니다. 진실도 모르면서. 그 애를 돈벌이로 쓰지 마세요. 제작사는 약속했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실종자 가족 지원에 쓰겠습니다. 그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범죄자로 그리지 마세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렸습니다. 정민수 교수는 3가지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첫째, 자살. 둘째, 계획적 실종. 셋째, 범죄 연루. 그러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다 실종 사건은 시간이 적입니다. 조류, 해양 생물, 바람, 모든 게 흔적을 지워버리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엔 해시태그가 번졌습니다. 샵이진호를 찾습니다. 샵빚은 죄가 아니다. 샵2000 유관도 실종. 그가 살아있길.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길. 젊은 세대가 그를 기억했습니다. 2024년 여름 누군가 항구 바위에 글씨를 남겼습니다. 이진호 1982. 그 물음표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리소는 지우려 했지만 마을이 말렸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게 그 애의 무덤이에요. 2025년 5월 17일 밤 방파제엔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누가 켰는지는 모릅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관광객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완도 항구의 웬 촛불?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이 그 청년 실종된 날이에요. 아, 명복을 빕니다. 촛불은 새벽까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사건 파일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2006 실종 -17점 이진호. 이제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열겠죠. DNA, 빅데이터, AI 얼굴 인식. 기술은 발전합니다. 희망도 남아 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완도 바다가 멀어집니다. 이정숙 씨는 속삭입니다. 오빠, 이제 괜찮아. 돌아와도 돼.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로등 아래 항구는 잠들었습니다. 파도는 쉼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 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침묵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바다만이 알고 있겠죠.
2006년 5월 17일 새벽,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지만 바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영원히. 그것이 바다의 숙명이니까요. 2006년 5월 17일 새벽,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진호는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1,400만 원의 빚이 그를 한국 끝으로 몰았고, 하루 50통의 독촉 전화가 그의 숨을 조였습니다. 24살 청년은 살고 싶었습니다. 단지 빚만 없다면, 조용히 숨만 쉴 수 있다면. 하지만 세상은 그 작은 소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지쳐서 한 번쯤 사라지고 싶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수많은 이진호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떨고, 독촉 때문에 울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의 흔적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를 기억하는 목소리만은 남았습니다. 진호야, 괜찮아. 이젠 숨지 않아도 돼. 우리가 너를 기억하는 한, 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